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전거래일 코스닥은 참 강했습니다. 무려 7개월 만에 5거래일 연속 상승이란 대기록을 썼는데요. 반면 코스피는 어제까지 또 이틀 연속 쉬어갔죠. 네, 맞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장 내용도 좋고 또 지수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지수도 좋고 체감 지수도 함께 만족스러운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금요일을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모닝 브리핑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로 스타트를 끊었던 전거래일. 참 기분이 좋았던 목요일장이었죠. 이후 코스피는 보합 공방을, 코스닥은 오후 들어 확실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던 전일장.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2월 15일 목요일장 한마디, 서태지와 아이들, 아니죠. 카카오와 아이들 지수를 왜곡했네라고 정해봤습니다. 실적 잘 나온 카카오와 리튬, 초전도체, 가상화폐 같은 테마주들이 함께 힘을 내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사실 이날 체감 지수는 절대 좋지 못했죠. 삼성전자 1%, 현대차 2% 넘게 빠지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됐던 하루였습니다. 화려한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며 코스닥은 상승, 코스피는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화려함의 본질이 가려졌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정준혜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양대 지수는 연이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CPI 충격을 소화하며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마감 때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그동안 강했던 자동차와 은행주 등 저 PBR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엔 0.2% 하락한 2,613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코스닥도 보시면 0.6% 오른 85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켜낸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개인들의 수급이 참 고마운 것 같은데요. 양대 지수에서 개인이 연이틀 순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0거래일 만에 등을 돌렸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48억 원 순매도했고요. 또 기관도 49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눈에 띄었던 섹터도 체크해볼까요? 네, 이번 주 리튬주가 강하네요. 그리고 가상화폐와 미용기기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양극재 수출이 증가하면서 리튬주가 부각된 건데요.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은 어제 19% 강하게 올랐고요. 또 리튬 포어스도 14%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도 들썩였는데요.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은 이 시가총액은 TSMC나 테슬라보다 더 커졌는데요. 비트코인이 연일 급등하면서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가 26%,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1%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미용기기 관련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실적을 발표한 클래시스는 작년 매출이 1,80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슈링크 유니버스의 시술 수요가 지속되면서 관련 소모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하이로닉은 11% 올랐고요. 클래시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9.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올랐던 섹터 중에 리튬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말 어제는 실적주와 테마주의 날이었습니다. 실적 잘 나온 미용기기 카카오 그룹을 비롯 초전도체, 비트코인, 테마가 활개를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은요, 최근 상승의 지속성을 보이며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있는 리튬,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자, 여러분, 2차 전지하면 딱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테슬라? 에코프로? 아니면 멀미? 자, 이제부터 2차 전지하면 이 리튬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차 전지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바로 리튬 가격이 하락하니 2차 전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중 핵심 오브 핵심인 이 리튬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작년 상반기 급등만 하는 법만 알았던 소재 업체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건데요. 자, 그럼 리튬, 도대체 이 리튬이 무엇이길래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수많은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걸까요?
자, 리튬은 원자번호 3번에 위치한 금속 원소입니다. 금속성 원소 중 가장 가볍고요. 가벼우니 반응성은 너무 좋습니다. 전기 전도성도 좋죠. 그러니 핸드폰, 노트북, 모든 디바이스 충전이 빨리 되려면 리튬은 필수가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무려 40kg의 리튬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재이니 지금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23년 작년 실적 보시잖아요. 그럼 이 리튬 가격이 기업 재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양극재와 배터리는 판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배터리를 팔 때 리튬가가 낮아진다면 더 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재를 아주 비싸게 사서 만들었건만 정작 팔 때는 싸게 판다? 기업 입장에서 이것만큼 큰 손실 어디 있겠습니까? 양극재 기업들의 재고자산 손실 규모가 몇 천억 원에 달하자 주가도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값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뜹니다.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단 정말 미미한 수치지만 K 배터리사들의 실적 기대감 다시 가져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뜬 거죠. 여기에다 기업들은 이 멀미나는 리튬 값 변동성에 질려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영혼을 갈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엔솔의 호주 리튬 정광 확보 소식, 또 에코프로의 리튬 광산 투자 검토 소식이 나란히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관련주들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닥에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3개월 차트 보시면은요. 하이드로 리튬, 리튬의 양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까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전날 19% 넘게 급등, 21선 안착에 성공을 해줍니다. 리튬 포어스도 최근 미 증시에서 테슬라, 리비안이 반등을 하자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EN 플러스, 물론 소방차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2차 전지 ESS 같은 신소재 분야 연구를 통한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리튬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주가는 무려 16,000원을 찍었던 모습이었는데 어제 13% 급등하면서 3,7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사실 리튬도 리튬이지만 최근 2차 전지는 전해액, 전구체, 이 전시에 환호를 하고 있죠. 전해액 관련주 엔캠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 29만 8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전구체 관련주 에코앤드림도 2월 내내 아주 강한 슈팅을 쏘며 전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은 기존 2차 전지 주도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강세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에코프로 그룹의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 대해 높은 실적 성장세를 근거로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영업이익도 적자고 차입금도 늘어날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일단 나이스 신용평가사는 양호한 채무 상환 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에코프로비엠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승의 두 번째 배경, 바로 LG엔솔의 이르면 8월부터 4680 배터리 양산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 발표였습니다. 벌써 4680 배터리? 이렇게 되면 삼성 SDI보다 2년, 3년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또 떠오르는 종목이 있죠. 최근 TCC3의 주가 그렇게 연기금, 프로그램, 금투까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오늘 과연 볼린저 상단을 뚫고 시세가 강하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리튬 관련주들이 고개를 들고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조짐이 포착되는 그 근본적 이유, 바로 수출 데이터의 반등 그리고 리튬값 반등 조짐에 있습니다. 1월 NCM 양극재 수출 중량 보시면은요. 12,400톤대를 기록, 12월보단 무려 62%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여기다 리튬 가격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내리던 이 수산화 리튬 선물 가격이 소폭이나마 2월 3일부터 오르기 시작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은 지난주 대비 2% 상승하며 올 들어 첫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밤사이 또 테슬라가 급등, 주당 $200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2차 전지 관련주 본격적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 상승에 그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개장 전 주목해볼 주요 공시와 또 일정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번엔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B2B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또 AI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 신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살아난 여객 수요에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다만 화물 운임 하락으로 영업이익은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영업 손실이 109억 원으로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잠시 후에 우리나라의 1월 고용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고용률과 실업률 등 국내 고용 동향이 어떤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즌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장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K증시 상승 원팀, 그 주전 명단은 저PBR, 반도체, 2차 전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축구 소식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말 많고 탈 많은 그 축구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원팀. To build a dream, 꿈을 이루기 위해선 원팀이 필요하다는데 K증시의 상승도 이와 좀 결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저PBR이 살면 성장주가 죽고 성장주가 살면 저PBR이 죽는 그런 시장 말고 오늘은 주전 테마들이 모두 상승하는 원팀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